안녕하세요, 헬로우 파머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관엽식물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식물을 잘 키우는 방법을 설명해드리는 영상이 아니라 그냥 식물을 잘 죽이지 않고 키우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설명인 점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식물을 잘 키우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설명이다 보니 식물을 키워보셨던 분들에게는 너무 낮은 수준의 설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자주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나눠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빛, 물, 온도, 크게 이 세 가지가 우선적으로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흙, 화분, 비료, 벌레. 좀 더 생각해보면 이 정도가 식물하면 떠오르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 빛, 물, 온도, 크게 이 세 가지를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에 앞서서 식물을 사면 가끔 화분에 식물에 대한 설명이 꽂혀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시중에 파는 식물에 꽂혀 있는 이런 표말은 빛, 물, 온도, 크게 이 정도는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대로 따라하면 왜 죽을까요? 물론 안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이대로 따라해서 오래 키우시는 분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말이 있죠. 너 연애를 글로 배웠니? 이런 말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작은 편말에 적혀 있는 정보로는 우리는 이 식물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할 때 제출하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보면 이름, 주소, 성별 등등 최대한 간추려서 적어도 A4 용지 한 장을 채울 겁니다. 이 작은 편말에 한 종류의 식물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안 적어줬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찾아서 공부라도 했을 텐데 말이죠. 자, 그래도 대부분 다 비슷하게 적혀 있는 이 관리법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키우는 식물에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설명하면 대개 양지, 반양지, 반음지, 음지 이렇게 나누는데 굳이 이렇게 나누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적어도 햇빛이 드는 곳에서 3m 안에는 배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1m 안에 두시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식물은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건 사람도 똑같습니다. 빛이 안 드는 데서 계속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동안은 괜찮겠지만 사람도 빛이 없는 곳에서는 오래 지낼 수 없습니다. 흔히 형광등 같은 인조광으로 저희가 어둠을 밝히고 사는 것처럼 말이죠. 식물도 똑같습니다.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 빛 없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빛이 부족해도 살 수는 있지만 빛이 꾸준하게 부족하다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 죽지 않으려면 적어도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서 3m 안에는 꼭 두시길 바랍니다. 관엽식물들을 죽이지 않을 거라면 적어도 웬만하면 최소 10도 이상은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낮밤 온도 꾸준하게 20도에서 25도입니다. 30도 이상에서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환경이 맞춰져야 합니다. 흔히 얼음이 어는 0도 기준에서 어지간하면 일반 관엽들은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지 동해를 입을 확률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끔 보다 보면 몇 도까지 버틸 수 있다라는 말을 하시는데 사람도 영하 20도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나 들어가서도 50도 이상에서도 버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버틴다는 거지 절대 좋지는 않습니다. 식물도 똑같이 극한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거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가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관엽식물은 대개 열대성 식물이지만 간혹 영하에서도 버티는 식물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관엽식물들은 최소 10도 이상은 유지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물주기는 설명드리려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아까 봤던 편말에 물주기를 보면 대부분 물은 겉흙이 마르면 주라는 말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보통 식물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에 활동을 제일 많이 할까요? 바로 여름입니다. 온도도 따뜻하고 빛도 강하고
광합성을 잘하는 계절이다 보니 물소비도 당연히 많은 계절이 여름입니다. 그럼 반대로 제일 활동을 못하는 계절이 언제일까요? 바로 겨울입니다. 하지만 겉흙이 제일 빨리 마르는 계절은 보통 여름보다는 겨울입니다. 활동을 제일 안 하는 겨울이 여름보다 물소비가 빠르지 않은데 왜 그럴까요? 바로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겉흙이 마르면 물 주라는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가장 간단하게 물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일단 물 주시기 전에 적어도 손가락으로 한 마디에서 두 마디 정도는 흙을 찔러서 촉촉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나무 젓가락으로 흙을 찔러서 20분에서 30분 정도 후에 젓가락을 빼서 만져보고 확인하라는 말씀도 드리긴 하는데, 큰 화분이 아닌 작은 화분은 개인적으로 그냥 손가락으로 직접 느끼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 주시는 양은 흙이 정상적으로 보습이 유지되고 있다면 물 한 컵 이런 기준이 아닌, 물 주시고 기다렸을 때 적어도 화분 밑으로 물이 나올 정도는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습이 잘 되어 있는 흙이라면 밑으로 물이 나올 정도로 주시면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골고루 흙에 물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물을 올바르게 키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내에서 키우는 관엽식물은 대부분 원산지가 따뜻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야생에 퍼져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어디에서 왔고 그곳의 온도, 빛, 습도 이런 환경적인 부분을 찾아보시면 식물을 키우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키우시는 식물의 세입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혹은 잎이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미리 찾아보고 기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세입이 날 때 당황하시거나 잎이 떨어질 때 당황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적절할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어린아이가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는 현상을 대부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갑자기 아이의 이빨이 빠질 때 당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알고 그 상황을 마주 보는 것과 모르고 그 상황을 마주 보는 건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찾아보시고 이해해 보신다면 저는 좀 더 식물을 올바르게 키우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식물을 절대적으로 잘 키우는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잘 키우는 방법은 바로 나와 함께하는 식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그것에 대해 잘 알지 않고서는 사랑하거나 미워할 수 없는 것이다. 식물을 키운다는 건 역시 좀 더 그 식물에 대해 이해하고 키우신다면 막연히 두려운 감정보다는 기분 좋은 감정으로 키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